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두산중공업 원전 설립 본격화 2차 급등 직전 주가 전반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원전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식시장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산중공업의 급등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 원전 관련 종목들에 대한 근본적인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바이든 저탄소 시대 정책에 맞춰서 어, 이 이슈가 주목받기 시작했었죠. 바이든의 저탄소 정책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생산의 중심이 중국이었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해서 생산 체계의 중심이 중국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 이 지역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품질, 값싸고 적절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 그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물가의 안정화를 도모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들도 중국에 가서 공장을 짓고 생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성장 그리고 미국의 적자가 지속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중경이라는 나라가 이 미국을 잡겠다라고 선언한 순간부터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완벽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 미국은 중국 서플라이 체인이 중국에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게 됐고 그것의 첫 번째 발발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무역 전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중 무역 전쟁이었다. 무역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게 됐고요. 중국에 있는 기업들을 대놓고 규제를 하고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0년도까지 계속됐고요. 그 이후에 팬데믹이 터져버리게 되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쭉 터져버리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트럼프 정권을 물러가고 바이든 정권이 들어섰어요.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끝날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절대 끝나지 않았죠. 트럼프 정권 때부터 이어졌던 이 중국 규제와 압박은 이 바이든 정권이 바통 통치를 한 다음부터 방법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기업을 규제하는 한편 이 바이든 대통령을 뒷배경에서 배경을 움직이는 전체적인 틀을 움직이는 전략을 보여주게 됐죠. 결국 근데 동일합니다. 결론은 동일합니다. 결국엔 중국 흔들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런 규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탄소시 정책입니다.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생산이 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제조가 거의 다 이렇게 많이 일어난 제조국에서는요. 탄소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탄소 배출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저탄소 정책을 사실상 이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히나 단기간에 이행하기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대놓고 미국이 규제할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규칙을 지키는데 왜 너 혼자 안 지켜?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 바이든 20개국 정상과 기후 대응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핵심적으로 발언권이 있는 국가들을 모아놓은 거죠. 이 행동을 왜 하는 거냐면요. 제가 앞서 저탄소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선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만한 배경,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의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뭐냐면 원전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핵 폐기물을 요즘에 기술이 발전해서 핵 폐기물을 오히려 사용하지 핵 폐기물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전기 생산을 이뤄낼 수 있는 오히려 유일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이 전기 생산 방법이라고 해서 50년 만에 이 미국의 민주당에서 태도를 바꿨죠. 과거부터 공화당만 원전을 지지했고 이 민주당은 이 원전을 지지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저탄소 정책,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저탄소 정책에 대한 배경을 깔기 위해서 원전이라는 카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원전에 대한 중요성들이 증가하게 됐고요. 이 국가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신들의 편을 만드는 겁니다. 20개국을 전부 다 모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후 대응 논의라는 명분 하에 중국을 규제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도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겠지만 최근에 가장 신기술력이라고 평가를 받는 소형 원전 SMR이라든가 SFR이라고 해서 우리가 소듐을 사용해서 핵 폐기물 과거에 많이 만들어졌던 핵 폐기물을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는 기술력, 이 기술력에 대한 어필을 하게 되면서 자신들의 꼭 같이 함께 해주는 동맹 국가들에게 이러한 원전 기술을 전수해주는 지금 이런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편들만 바로 이 저탄소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그 이외의 국가들은 조져버리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뭐 당연히 다양한 국가들은 이 저탄소 시대에 미국에 대한 규제를 먹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이것에 합의하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더욱더 중국 규제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전은 단순하게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 방사능 나와서 분명히 문제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문제 있어요.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원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지배하고 핸들링하는 무기로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현재 보시면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 상향을 했습니다. 이 IAEA라는 곳이 뭐냐면 세계 원자력 기구입니다. 세계 원자력 기구에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량 전망치를 상향했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드디어 상향했습니다. 10년 만에 첫 조정인데 이제 조정을 했다는 게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겠죠.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거의 뭐 공식화되는 분위기로 만들어가고 있죠.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굉장히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하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쪽 지역에 우리나라의 새만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규제하거나 압박하기 위해서 항공모함을 태평양 이 일본이 있으면 일본 이 아래 태평양에 이 항공모함을 쫙 깔아두거나 이 한미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진행하는 등 그 항공모함을 전투기를 날릴 수 있는 배거든요. 이거를 축전시키고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새만금이라고 해서 쭉 간석지를 채워놨어요. 평지죠. 평지라는 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게다가 우리 이 서해 쪽은요, 이 남해 쪽 밑을 제외하면 중국 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에서 그나마 안전할 수 있겠죠. 해일이라든가.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핵심적인 다음 우리나라의 미국과의 딜 카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왜 항공모함이 요 목적이 뭐라고요? 용도가 뭐예요?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항공모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항공모함이 굳이 만약에 요게 미국인의 군사기지가 그 새만금 쪽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항공모함 필요 없어지게 되죠. 이런 딜을 실제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라 들어올 예정이다도 아니라 여러분들께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가능성이 존재하고 카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역시나 핵연료 재활용 기술을 승인시켜 버렸죠. 핵연료 재활용 승인이라는 것은 원래 핵연료 이게 핵 폐기물이라는 게 나오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라늄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태까지 그 우라늄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0.3% 정도만 활용할 수 있었는데요. 거의 97%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현재 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국내에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 원전 기술에 대한 영향이 끼치기 시작했고요. 이것은 역시나 정치계에도 바람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두 개의 대표적인 당 중에서 방향성이 다릅니다. 똑같이 친환경 정책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의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비핵화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해 피고 있어요. 왜냐? 이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지만이 북한과의 통일할 때 북한에게 핵을 없애라, 핵무기를 없애라라는 명분, 이 방향성이 같기 때문에 이중자 이 내용이 같아지는 거죠.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관성 유지하기 위해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수소 에너지, 수소 터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투입하고 있는
수소차 이거 사실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소차가 핵심이 아니라 수소 터빈이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아직 수소 터빈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원전이 가장 상용화하기에는 좋은 기술력이죠.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둘 사이에 어떤 것으로 저탄소 정책에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미국이 밀어주는 국민의힘의 원전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겠죠. 그 때문에 제가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고요. 괜찮다, 괜찮다 말씀드렸고 8월 달까지 매집하고 9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9월 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적중했고요. 명분 일치 설명드렸죠. 9월 달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 미국의 움직임과 우리나라 국내 정치계의 움직임을 보면 9월 달부터 시작이다 말씀드렸고 정확히 일치했고 이에 따른 전략은 한 종목에 몰빵을 절대 하지 마시라. 한 종목에 사지 마시고 원전 관련 종목 5종목을 선정해서 나머지로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하다 설명드렸습니다. 왜? 요즘 항상 대장주들이 바뀌어왔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실제 제가 이 이야기는 8월 18일 날 이재진의 상한가를 어플리케이션이면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 8월 18일 날짜로 또 원전 관련 종목 5종목 전 선정해서 올려드렸고요. 진짜 관련 종목은 두산중업, 대한전선, 한신기계, 일진파워, 우진이었습니다. 관련된 종목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씩 뜯어볼까요? 하나씩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한번 뜯어보시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8월달 마지막으로 역시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8월달 이후로 9월달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횡보세를 흘러가면서 좀 애매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 성에는 안 차실 겁니다만은 그래도 우상향으로 바꿔주면서 장기평선 돌파하기 직전까지 나와줬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월달에 한번 꿈틀거리고 나서 제가 8월달 풀매수가 가장 좋다 적절한 구간이다 설명드렸고 주가는 쌍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나아가면서 최근에 장기 이평선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해주는 정배열 구간 직전까지 현재 나와주는 모습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신기계 보겠습니다.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8월 달에 저가를 찍고 나서부터 9월 달 초부터 26% 정도의 급등세로 시작하더니 최고가 가격까지는 최근 40% 정도 파동이 나왔죠. 충분히 매집하신 분들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일진파워입니다.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급등이 나왔죠? 64% 정도의 급등세가 나왔죠. 매집하신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우진도 보겠습니다. 우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었죠. 오늘까지 급등세가 나오게 되면서 처음 급등세가 날 때 좀 아쉬웠지만 역시나 저가 대비해서 5, 60% 정도의 파동이 나오는 모습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진 파워를 시작으로 해서 한신기계가 강하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는 우진이라는 종목까지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돌아가면서 원전 관련 종목 주요 종목들이 돌아가면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이 종목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왔지만 제가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다 뭐 상한가를 한 번씩 기록하거나 20% 넘는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들이 나와주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략들이 정확히 일치했고 적중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께 슬슬 고민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홀딩해야 되냐? 저는 말씀드립니다. 올라가는 종목들은 전량 매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비중 매도 하실 필요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한 30% 정도의 전체 내가 한 1,000만 원 정도 매수했다라고 하면 종목당 현재 종목마다 한 700만 원어치는 매도하시고요. 한 300만 원 정도는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약에 현금이 좀 별로 없다 하시는 분들은 300만 원 다 매도하셔도 괜찮을 만큼 우진이라든가 일진파워 같은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죠. 다만 전량 매도보다는 조금 남겨두시는 편이 좋다라고 봐요. 그러면 고민되시는 게 또 이것일 거예요. 급등 전 종목들은 홀딩해야 되냐? 뭐 지금 대한전선하고 두산 종목 안 올라가는데 어떡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원전 관련 이슈는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고 지금 최고점을 향해서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흐름을 보시면 일진파워라는 종목이 기존에 대장주격으로 나오면서 이 종목만 올라갈 것처럼 하더니 이 종목만 올라간 게 아니었어요. 후속 종목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종목이 급등하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이슈가 단기 이슈가 아니고 장기 이슈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나씩 터져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흐름은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에도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정고점을 넘어서는 흐름까지 무조건 급등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진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매물대를 뚫고 우리가 수익 구간까지 나아가는 구간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좀 말씀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고민되신 게 있을 거야. 아, 그러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해도 되나요? 지금 매수 들어가도 돼요? 라는 질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것들만 딱 모아놨죠. 추가 매수 가능할까? 이에 따른 해답을 여러분들 풀어드리면요. 추가 매수는 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기존에 여러분들께 풀매수 구간을 말씀드렸던 구간은 8월 달이었습니다. 8월 달에 매집해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8월 달에 매집하셨으면 충분히 평균 단가는 나오셨을 거라고 봅니다. 우진 이런 종목들 8월 달에 풀 매집했으면 여러분들께서 평균 단가 고점에서 잡아서 맞추셨더라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죠. 평균 단가 9,000원 이상이더라도 이번에 뭐 상한가 치면서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20포인트 가량의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구간을 가져갔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절대 여러분들께 하지 마셔라. 특히나 올라간 종목들을 따라 타실 생각은 하지 마세요. 왜? 이 자리는 여러분들께서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흔들려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멘탈 나가시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매매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주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구간이 맞지만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죠?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종목이 파동이 이제 막 시작하거나 혹은 파동이 이제 막 저가에서 매집해도 될 만한 구간일 때만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는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다음 테마를 준비해야 된다는 설명이 드려요. 우리가 원전 관련 종목들을 알고 기다리고 매집하고 수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동일합니다. 똑같이 알고 준비하고 기다려서 수익 볼 만한 테마가 현재 제 눈에 현재 사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보이는 테마는 바로 메타버스하고 남북경의 정치인 맥주 정도가 맥심이라고 봐요. 물론 이 중간중간 사이에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만한 이슈들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원전 관련 종목도 많이 날아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5개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5개 종목들 중에서 40포인트 20%에서 많게는 50% 60%까지 날아간 종목이 3종목이나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미 좋은 주식들도 너무 고가에 있으면 잡으시는 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매매하실 때 좋지만 매수할 만한 관점에서 좀 제외시켜 놓으시고 매수하신 물량만 올라갈 때마다 익절을 하시면서 다음 테마를 준비하시는 게 좋다 봅니다. 메타버스하고 남북경 정치인맥이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 중에서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게 다른 것들은 변수가 있겠지만 변수가 없이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건 전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메타버스의 상승세가 대세 상승으로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종목들이 타이밍만 잘 맞추면 분명히 상한가 이상의 수익도 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다시 한번 움직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죠. 특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은 현재 최근에 뉴스 보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 메타버스의 디지털 뉴딜 기반 회의 개최를 했다. 2조 6천억 원의 투자를 계획한다. 라고 하는데 이 2조 6천억 원이요. 먼 게 아니라 바로 굉장히 단기로 잡았습니다. 2025년 지금 아직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전기차가 본격 생산 2023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잖아요. 그죠? 작년서부터 어마무시한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2025년 정도라고 한다면 총 2025년 정도까지 49조를 투자해서 그간의 뉴딜 성과를 확산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디지털 뉴딜 2.0을 발표했다. 특히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지능형 로봇,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초연결 산업 분야에 새롭게 육성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보실 겁니다. 실제 요건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께 못 드리지만 표현해 드릴 수 있는 대로 최대한 표현해 드리면 실제 애플, 페이스북, 구글이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VR, AR, MR, 메타버스 기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만들고 있고요. 요즘에 스마트 글라스를 중심으로 만들어가고 있죠.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배경에는요, 이 글로벌 기업들이 움직이는 이유가 있겠죠. 그냥 단순하게 돈이 된다. 물론 돈이 되는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재밌는 점은 뭐냐면 이 글로벌 기업들 이외에 기타 미 메타버스와 관련된 대부분의 기업들
굉장히 큰 규모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모아봤더니 뒷배경에는 더 큰 재단의 지원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미국 기업들 중심이고요. 미국 기업들 중심에서 하나의 재단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재단을 통해서 기업들을 양성하고 만들어가고 지원하는 모습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께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메타버스는요, 이 뒷배경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들의 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 중에서 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냐면, 왜 그러냐면 항상 여러분들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새로운 기술력이 도입되면요, 자신의 국가에 먼저 테스트해 보지 않습니다. 왜? 이것에 단점이 등장할 수도 있고 문제점이 등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점이 치명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기술력들은 웬만하면 새로운 곳에 만들어서 테스트해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테스트를 거쳤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하면서 원전 기술 개발에 대해서 테스트를 많이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중국 어,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용했냐면 최근에 그 하이브리드 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해 줬었는데요. 결국 하이브리드 카는 버려졌었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 중에 요즘 떠오르는 기술 중에 뭐냐면 유전자를 조작한 이 식물들 그리고 인공육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인공육. 우리가 배양을 통해서 소를 직접 키워서 만드는 고기가 아니라 인공육이라고 해서 배양을 해가지고 만드는 고기라는 게 있어요. 직접 검색해 보시면 있습니다. 인공육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는데 보통 이런 테스트는 어디 할까요? 여러분들 식량이 부족한 어,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테스트들이 각자 다른 국가들 중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재단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이 IT와 메타버스라는 것을 첫 번째 적용하기 가장 첫 번째 국가가 적합한 국가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5G 대한민국 주도에서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이셨죠? 이거는 대한민국이 대단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배경이 받쳐준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미국이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미국이라는 이 큰 배경에 있는 재단들이 미는 정책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말을 조심하다 보니까 말을 좀 절게 됐네요.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면 뭐 적당히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는요. 이게 결과가 좋든 안 좋든 한국에서 가장 먼저 주도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어도 이 아무리 이제 느리더라도 미국하고 동일한 선상에서 시작이 되거나 우리나라가 먼저 시작이 될 만한 가능성들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메타버스 산업은 정부가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인프라를 깔아놓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모습들을 아마 지켜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재미있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 파동이 메타버스가 정말 단기 파동이 아니라 장기 파동이겠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쭉 정리해서 이재진의 상한가리리 어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100% 무료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우리가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공부해 놓으면 대응을 통해서 좋은 수익을 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원전 관련 종목을 통해서 좋은 대응을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받듯이 다음 전략도 준비해 놓으시면 또 좋은 수익들 낼 수 있으시니까요. 최근에 난 우진, 뭐 일진파워, 한신기계 이런 종목 좀 놓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뭐 두산중공업 잘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잘 정리하고 나와서 수익 실현하고 나와서 우리 다음 테마 잘 매집해서 수익 실현하는 걸로 다음 종목 공략하는 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최근 진행해드리는 어플리케이션에서 대략적으로 한 88% 정도의 수익률로 여러분께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종목 추천이 안 나갈 때도 있겠죠. 시장이 별로 안 좋으면. 다만 확실해 보이는 종목들, 좀 보다 나아 보이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 무료 추천 종목들도 진행해드리고 있는데 여태까지 진행해드렸던 종목들 확률이 88% 정도 됩니다. 우리가 큰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혼자서도 난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 하시면 혼자 하셔도 괜찮겠지만 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제 원동력, 제가 항상 게으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을 항상 삼고 있는데요. 이러면서도 많이 공부하고 제 개인적인 수익도 챙기면서 많은 좀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께 정보를 그래도 전달해 드리는 거, 그래도 가능성 높은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죠. 항상 여러분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내용들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내용이 좀 틀렸다라고 한다면 항상 지적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도 제 내용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알아가시면서 항상 발전하고 공부하고 현명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여러분 투자자들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조금 있으면 10월 달, 11월 달 폭락 시장이 한번 올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게 하자마자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무조건 하락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바로 여기 아래 하락 시장 무조건 사야 할 실적 우량주 탑 2 요걸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시청하시면서 시장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시점부터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이슈 있지 않겠습니까? 부채 한도 디폴트 사태 상향 이슈를 기점으로 해서 강달러가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흔들리고 그로 인한 하방세가 한번 떨굴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고 디폴트에 대해서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해서 한번 검색하시면 제가 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요거 꼭 영상 시청하시면서 훌륭한 매매 조금 더 여러분들께 대응하실 수 있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잊지 마시고 저는 또 다음 테마 다음 종목들 분석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도 아닙니다. 제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만 모아도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 난다는 걸 노력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시장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이 도전에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더 좋은 수익들, 좋은 정보들, 더욱더 많이 좋은 관점들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함께 발전하면서 유튜브 채널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